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건 뭐였지?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고등학교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 다케루입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일본 땅이지. 역사적 근거도 확실하니까 말이야.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죠. 새 학기를 앞둔 어느 날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매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주목받아 온 저는 이번에도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동료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홋카이도의 자연체험은 어떨까요? 오사카에서 역사 탐방을 진행해보면 좋겠어요. 그때 한 동료가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독특한 경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독도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독도? 흥미로운데 독도는 일본 영토니까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를 직접 탐방하게 하는 건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크겠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독도를 수학여행지로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일본의 중요한 영토이자 상징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 우리 영토를 체험하고 일본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겁니다. 제 열정적인 발언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교장 선생님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케루 선생님, 그 말은 맞습니다만 독도 방문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걱정되고 이 여행이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독도를 추천하신다면 충분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연한 사실인데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하지?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 조사에 나섰죠. 저는 일본 정부에서 배포한 독도 관련 자료와 지리적 주장들을 읽으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 내가 알던 대로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학생들에게 훌륭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런데 조사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문헌과 자료를 꼼꼼히 읽어볼수록 제가 가진 정보가 단순한 슬로건에 그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단편적인 주장만 있는 거지? 이걸로는 설득력이 약해 보여. 심지어 몇몇 자료는 과거 일본 문헌에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정말 일본 땅이라면 이렇게 근거가 빈약할 리가 없잖아.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수학여행지로 선정되려면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을 설득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결국 저는 방학 동안 독도를 방문해 모든 의문을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여행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권을 챙기려고 하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도 가방 속에도 없어서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서랍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던 여권을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권을 챙기며 저는 독도로 향하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 여행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여정이야. 내가 이걸 증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여권을 챙겨 울릉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제 마음 한편에는 일본의 주장이 확실히 증명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에 대한 궁금증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과는 사뭇 다른 풍경과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울릉도 항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어딜 가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까지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섬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다니. 심지어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밝아 보이는 걸까?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무척이나 친절히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민한 주제인 독도를 놓고 일본인인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심지어 날카로운 시선을 받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환영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독도도 가실 거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한 어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도 민감한 주제일 텐데. 해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직접 잡은 해산물을 건네며 맛을 보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독도 근처에서 잡은 해산물이라 더 특별하죠.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낯설고 동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그들의 환대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친절이 단순한 매너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낯선 친절함에 혼란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주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울릉도 숙소에서 창밖으로 조용히 흘러가는 바닷물을 바라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이 친절한 분위기의 진짜 이유가 뭐지?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나중에 독도와 그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한 채 마치 어딘가 어긋나는 퍼즐 조각을 손에 쥔 기분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머릿속에 남은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짐을 정리하자마자 곧바로 지역 기록관과 역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기록관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담은 옛 지도들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인정받는 주요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여주는 직원 또한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질문에 차분히 답해주고 추가 자료까지 직접 찾아주는 그의 태도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다니 독도 문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이 친절이 단순한 매너일 뿐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아함을 마음 한쪽에 남겨둔 채 저는 기록관의 자료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문헌과 지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끈 것은 오래된 지도 몇 장과 문헌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뭐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기록은 전혀 다르네요. 박물관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팔도 총도입니다. 여기 보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죠.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은주시청합기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구절이 있죠. 그의 설명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온 건 뭐였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록관을 둘러본 후 저는 울릉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해녀와 어부들을 만나면서 이곳 사람들에게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자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독도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바다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알아요. 그들의 담담한 말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기록관과 주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주장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저는 마침내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 험난한 여정이 독도가 얼마나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인지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하자 경비대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내하며 독도의 역사와 생태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우리 삶과 연결된 중요한 터전이었어요. 일본의 주장도 알고 있지만 독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들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경비대가 보여준 자료들 중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항해 기록과 동해에 대한 지도가 있었고, 독도 주변 생태계와 한국 정부의 보존 노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완전히 다르군요. 이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저의 질문에 경비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직접 판단하셔야겠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에 기반한 자료뿐입니다. 자료를 읽으며 저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와 문헌, 경비대가 설명한 역사적 사실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자료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헌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왜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지? 내가 가르쳐 온 건 대체 뭐였던 거야? 독도에서 하루를 보낸 뒤 밤이 되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배운 역사가 잘못된 걸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돌아갈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더 깊이 확인해야 한다. 수학여행지로 추천하려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독도에서 보낸 두 번째 날, 저는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그만 등대와 생태 보호를 위한 시설들, 그리고 경비대원들이 생활하는 숙소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섬 자체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경비대원들이 매일같이 독도를 지키며 보내는 시간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대원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 민족의 일부였어요. 일본의 주장도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기록과 역사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지켜왔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는 듣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으로 가리킨 자료는 제가 울릉도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해양 기록, 독도가 포함된 고지도, 그리고 현대 한국 정부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보존 정책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의 문헌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주시청 합기나 태정관 지령 같은 자료가 그 예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자료들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 얼마나 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가르쳐 온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학생들에게 전해온 것은 진실이었나? 아니면 그저 정부의 주장에 불과했던 걸까? 혼란스러운 상태로 독도 서쪽 바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대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참, 일본인들은 독도를 방문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죠. 반면 한국인은 여권 없이도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권 없이도 올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 섬은 한국 땅이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차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때야 저는 여권을 챙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독도를 방문할 때 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여행 준비의 일부였을 뿐이야. 하지만 왜 한국 사람들은 여권 없이도 올 수 있는 거지?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의 차이가 아니야. 오히려 이 차이 자체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인 증거잖아. 여권이라는 사소한 요소에서 시작된 깨달음은 저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당연히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미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권을 챙겼지만 이 행동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상충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야. 이 깨달음은 단순히 여권의 유무를 넘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배운 내용과 가르쳐 온 지식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여권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도가 현재 어떤 영토로 인식되고 있는지, 국제사회와 두 나라의 사람들이 독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대의 안내로 독도의 여러 지점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이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자료와 설명은 더 이상 단순히 참고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고지도와 문헌중, 조선시대의 항해 기록과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활동에 관한 내용들은 명확하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읽으며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저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도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비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있는 자료는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친다고 자부했지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독도에서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르쳐온 내용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들,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다. 이제 저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제가 배운 것과 경험한 사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 내면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도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섬을 한 바퀴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햇빛이 바다를 반짝이게 비추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힘차게 섬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자유로운 비행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구나. 독도는 누군가의 삶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야.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명확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발 전 경비대장이 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독도는 단순히 문서 속에서 논쟁되는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자신의 시선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게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해석하라니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배에 올랐습니다. 독도를 떠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울릉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배 난간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독도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여권을 챙기던 순간, 경비대원들의 말, 기록관에서 본 자료들, 울릉도 주민들의 당당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점점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울릉도로 돌아온 뒤에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여권을 바라보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권을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당연함이야말로 모순이었구나. 저는 여권을 챙기며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득 울릉도에서 만난 주민들의 태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인 저를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 의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절함이 단순한 매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독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한국의 영토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섬이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방문한다 해도 불쾌감을 드러낼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독도를 방문하면서 직접 보고 깨달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명확한 진실이다. 일본인이 와서 본다 해도 진실이 바뀌지 않을 테니 오히려 방문을 통해 이를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자 주민들이 처음부터 저를 환영했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친절함은 그들이 독도에 대해 가진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굳어진 진실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여권의 의미와 주민들의 태도를 떠올리며 독도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섬 이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창밖으로 조용히 흘러가는 바닷물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고요한 순간이 제 생각을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방학이 끝난 후 학교로 돌아온 저는 수학여행에 대한 회의를 위해 다시 교직원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학 전 제가 독도를 강력히 추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자신만만하게 독도를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무척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다케루 선생님, 방학 동안 독도에 대한 교육 자료를 잘 준비하셨겠죠? 학생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근거를 가져오셨나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독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내가 그곳에서 본 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내가 가져온 자료는 과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고 가르쳐 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침묵이 길어지자 교감 선생님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독도는 교육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행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을 하고 난 뒤 저는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지금 내가 가장 부끄러운 건 학생들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가르쳐 온 내 자신이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교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를 바라보며 그 안에 적힌 독도에 관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주장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르쳐 온 내용들은 얼마나 편향적이었을까? 내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할 건 무엇이었을까? 울릉도와 독도에서 마주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일본에서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과 개인적인 갈등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다면 그 답을 찾아가는 것도 내 책임이겠지. 그날 밤 저는 다시 독도에서 촬영한 사진과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독도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하나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진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